자, 전자신고 세액공제입니다. 아주 쉬워요.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전자신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신고하는 거는 누가 납세자도 하고 세무대리인이 할 수도 있겠는데 납세자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전자신고합니다. 그러면 얼마? 2만 원. 아이고 2만 원 공제해줘요. 이거 좀 더 많이 또 인심 좀 쓰지. 이게 뭐야 이게. 여하튼 2만 원 공제해 주는데 주로 뭐 세무 대리인들이 세액 공제를 받겠죠. 세무사 공인회계사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납세자를 대리해서 전자신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전년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얘도 건수, 신고 건수도 2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신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액 공제를 받겠죠. 다만 연간 공제 한도액은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그리고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300만 원, 세무법인은 또는 회계법인은 7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가 넘어가면 전자신고하지 마세요. 세액공제도 못 받는데. 묻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도 많이 해야 되겠죠. 수수료 받으려면.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공제해 준다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데요. 그리고 10년간 2월 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세액공제 2파트에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뭐 여기 세무법인 뭐 쭉쭉쭉쭉 있네요. 저 2만 원 돼 있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400건을 했다. 그러면 2만 원에 사이 800만 원, 750만 원을 한도로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될 겁니다. 한도 적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쭉 다 그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다 불러와줘, 저희 작성을 다 했을 텐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사무화면에서 기작성된 연구 인력 개발 및 세액공제 계산서 등 각종의 세액공제 자료를 F12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 세액공제 1, 2, 3탭이 있는데 F12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쭉 화면이 떠요. 이 팝업 창이 뜨면 뭐 쭉쭉쭉쭉 서식별로 다 불러옵니까? 네, 예, 예스 하게 되면 쭉 다 불러와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돼요. 제가 개별적으로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한꺼번에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로 해서 불러오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추가 납부 세액 계산서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납부 세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각종 공제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을 적용을 했어요. 그 위에 사후관리를 계속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사후관리에 위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공제받은 거 어떻게 토해내야 돼? 그 공제받은 세액 그리고 플러스 이자 상당액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자 상당액 가산액 요 계산은요 별도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세액공제 상당액의 그 기간 그리고 이자율을 하는데 그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 그러니까 과세표준 신고일이 보통 3월 30일이니까 4월 1일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언제 3월 31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적용하고 이자율은 지금 현재 10만 분의 22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율도 수시로 개정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자 상당 가산액 적용 대상은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나서 완료일로부터 2년, 건물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뭐 임대하는 거, 주로 임대하는 거죠. 그때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에다 플러스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가 인원이 증가가 돼서 세액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도 지나서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산세라든가 가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뭐 줄이고 싶어서 줄였냐, 일거리가 없고 회사가 힘드니까 그래서 줄인 거니까 이때는 가산세 및 가산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겠다. 이때는 안 한다 얘기고. 자, 이자 상당 가산액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상에 여기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한번 서식을 볼까요?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번 서식에 보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련 자료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 여기에 입력한 자료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 합계표라는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요 자료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화면에 여기에 추가납부세액란에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환입에 대한 거 뭐 거의 없겠죠.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 이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뭐가 있냐면 주로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용감소. 고용감소로 공제받은 세액 중에서 고용감소에 해당하는 부분 직접 계산하고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총련 등 감소, 추가납부 사유, 뭐 중소기업 고용 증가,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공제감면세 해서 추가납부세, 법인세 계산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다고 했죠. 공제감면받은 세 그리고 추가납부세 이런 부분들이 다 집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제받은 거, 세액공제, 세감면 받은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거 이렇게 몽땅 다 한번 다 집계해보자라는 서식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작성한 서식에 입력된 자료들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반영됐던 거 이 부분을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최저한세 계산,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도 영향이 쭉 갈 거예요. 이렇게 쭉 불러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쭉 불러와서 조회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진 않고요.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여러 가지 탭 중에서 비과세, 2월 과세, 추가납부세 이런 부분들 여기 이렇게 추가납부세 합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조정계산서 보면은 어디에? 감면문 133번이죠. 감면문 추가납부세액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을 어떻게 F12 불러오기 하면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하면 되니까 크게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법인세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죠.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작성인데요. 여기에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은 자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11번 기납부세액란인데 기납부세액란에 추가납부해야 되는 법인세 상당액의 20%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서 고용감소로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850만 원이 추가납부해야 된다면 거기에 추가납부해야 된다면 여기에 상당액의 농특세 얼마예요? 농특세 세율이 20%예요. 그러면 850만 원에 170만 원을 기납부세액 반영란에 입력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에? 무슨 얘기냐면 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20% 뭐죠? 20%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가납부세액이 되니까 추가로 도로 세금을 냈고요. 공제 받았던 세액을 그러니까 농특세 감면 받았던 부분도 도로 취소가 돼야 되겠죠. 납부했던 거 도로 취소해야 되는 것을 어디다 입력하냐? 기납부세액란에다가 입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있네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했어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몇 퍼센트? 20% 혜택을 받았어요. 그 후에 고용감소로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당초 세액공제 받으면서 납부한 농어촌 특별세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돼야 되는데 이때는 당초 신고내역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 감소돼서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과세연도에 농특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이지 수정해서 농어촌 특별세 도로 돌려줘야 해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기납부세액란에 반영을 해가지고 정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거죠. 세액 공제를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 대부분 다 공제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세액 공제 신청서 어떻게 할까요? 불러오기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대상세액 여기 있고 대상세액이 있고요. 공제세액이 있는데 최저한세 적용 중 공제세액은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세액을 한도로 해서 요게 뭐 거의 대부분 다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신청서도 제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F12 불러오기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쭉쭉 갑니다. 쭉쭉. 내용이 크게 별로 설명할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까요?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는 이건 뭐냐면 이거 회계편에서 잠깐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법인이 예금을 가입해요. 예금 가입하면 은행에서 뭐 줘요? 이자 줘요. 그럼 이자에 대해서 뭐예요? 원천징수 의무자,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이 이자 소득 금액의 14%, 여기에 지방세 또 있죠? 1.4%죠.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면 25%, 2.5%니까 27.5%인데 보통은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법인한테 지급을 할 겁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자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 그 이자 중에서 원천세 15.4% 떼고 나머지를 받을 거예요. 자, 개인들은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인은 예금의 이자 소득도 당연히 뭘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라 하는 겁니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을 해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데 이자 소득 발생하면서 원천 징수당한 이 세금은 법인세를 미리 낸 세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는 얘기예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보통 이자 소득일 거고요. 배당 소득은 해당이 없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서식 작성하는 방법은요. 원천납부세액 갑 탭이 있고 원천납부세액 을 탭이 있는데 이 갑 탭은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원천징수세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F12 불러오기 합니다. F12 불러오기 하면 데이터 팝업 창이 활성화되고요.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불러오기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쭉쭉 반영이 될 겁니다. 불러오고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금에 여기에 전표 입력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회계자료를 불러오기 전에 거래처 등록 금융기관 탭, 거래처 등록 금융기관 탭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지방세 납세지를 먼저 등록하고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예? 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은행.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세 납세지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탭, 거래처 등록의 금융기관 탭에서 먼저 등록하고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불러오게 되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하고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자료가 혹시 있다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삭제를 해요. 삭제하면 뭐 전부 다 삭제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요. 요 명세서, 원천납부 명세서에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전표에서는 삭제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반영된 데이터 중에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는 삭제된다고 했고, 그랬을 때 이게 이게 자료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많으면 어떻게 조교라든가 원천징수 이 부분들 클릭을 하면 데이터 정렬이 됐고, 이런 부분들 해서 클릭하게 되면.
자, 원전징수 의무자 사업자 번호는 거래처 등록에서 됐다고 했고요.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세액 명세서 작성 시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여기 이자 배당 금액란에 커서를 두면 일반 전표 입력이 입력된 자료가 반영이 될 겁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거래처 등록 금융기관 탭 13번 여기에 정보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상에 원천 징수세액이 정확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상 하단에 여기 원천 징수세액은 회계편에 보면 계정별 원적의 선납세금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이 차변 두 개의 합계액 중에서 중간연합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과 일치해야 되는 거 점검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 점검을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그건 좀 이따 화면을 보고요. 원천납부세액 을 탭에서는 채권이라든가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있다면 똑같은 요령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는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화면에 F12 불러오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다 불러오면서 요것도 불러와줘요. 아까 원천납부세 요거 얼마였어요? 이 회사가 예금에 가입하면서 이자를 받은 이자 수익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된 세액, 선납한 법인세죠. 미리 납부한 법인세, 기납부세액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CF12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불러오게 되면 여기 우리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작성된 이 부분들을 불러오게 해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죠. 자, 원장 보면 계정별 원장에 선납세금 원장에 쭉 보면 이자 해가지고 나오는 이 금액 중에서 지방세 뺀 금액이라든가 중간예납이라든가 뺀 금액 합계액하고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